네, 안녕하세요. 전자주식방송 UTV 지역마케팅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오라클 솔루션 데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세미나를 세네 분의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4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부터 5시까지 네 분의 전문가와 4개의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첫 번째 세션은 요즘 이제 모든 것이 어플라이언스로 가고 있는데 엑사 시리즈 되게 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마침 오라클 엑사로직 일라스틱 클라우드가 2.0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온 엑사로직이라는 주제로 오라클 코리아의 이범 씨를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준비하신 동영상 있는 것 같은데, 네. 동영상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몇 분짜리죠? 한 3분 조금 안 되는 분량입니다. 네,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네, 최신의 이제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네. 그 답은 이제 엑사로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제 내용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3분짜리 동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저는 본 것 중에 비즈니스가 지금 이제 1, 2초도 나왔죠. 1, 2초, 2초 느린다는 것이 엄청나게 파급력이 영향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점차 이제 비즈니스 환경들이 이제 다각화되고 사용자들의 이제 리퀘어먼트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과거 한 3, 4년 전에 비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이제 트랜잭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비즈니스 시스템의 최근 조사를 해보면 1초 정도 늦었을 때 이제 고객 만족도가 16%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지금 트렌드로 봤을 때 데이터 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존하는 시스템으로는 비즈니스 시스템들이 점차 느려질 수밖에 없고 관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행태와는 달리 오라클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이제 함께 인텔리전스하게 이제 통합이 된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이제 해답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엔지니어 시스템이 그것이 오라클만의 어떤 어프로치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 IT나 요새 융합이 되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여러분 애플사 얘기를 좀 드리면 그 아이패드나 아이폰 쓰면서 이제 그 소셜 미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고 그 쓰시는 걸 보시면 굉장히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네.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네. 단순히 이제 그 각 부품들을 이제 사다가 조립하는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제 함께 나온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제 서버 시장 쪽에서는 처음으로 그 마켓을 열어나가고 있고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이제 벤더에서도 저희 오라클의 엔지니어드 시스템 같은 시스템들을 조금씩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이런 트렌드를 앞으로 이런 트렌드를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형태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엔지니어드 시스템 같은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다른 밴드에서도 인식하고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여기 보면 이게 이 단순 엔지니어 시스템에게 단순하게 이것을 조합한 개념은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시스템들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서버 제품은 어디가 좋고 OS는 어디가 좋고 DB는 어디가 좋고 스토리지는 어디가 좋고 솔루션들은 어디가 좋고 각각의 이제 최고의 솔루션들을 이제 모아서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관리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져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에서는 그 하드웨어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 영역까지 모든 스택에 대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그래서 이제 오라클 솔루션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인텔리전트하게 인테그레이션 한 시스템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들을 일컬어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라클의 엑사 로직이 벌써 소개된 지가 얼마 됐죠, 이것이? 한 2년 정도 2년. 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반응은 저 좋다고는 많이 들었고, 네. 국내는 어떻습니까? 해외는 좋다는 거 예전부터 들어왔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지금 3개의 레퍼런스가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하게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이 엔지니어드 시스템 이제 엑사로직의 이제 가치를 확인을 하고서 많은 회사들이 도입을 한 상태이고 국내에서는 한 3개 업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보면 밝힐 수 있나요? 얘기를 드리자면 현대자동차하고 네. 그 아시아나 항공, 그다음에 삼성 SMD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이 처음부터 엑사로직을 우리가 큰 규모로 사면 좋겠지만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규모를 확장시키지 않습니까? 네. 확장될 때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1초의 딜레이가 되게 비즈니스 파급력이 되게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그 확장할 때 어떤 비즈니스 중단이라든지 그런 면은 어떤지 그 관점 좀 말씀해 주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 시스템의 이제 워크로드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8분의 1렉서부터 풀렉 그리고 멀티렉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이제 서비스 중단 없이 이런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유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이미 유기적으로 미리 튜닝이 돼서 설정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갖다가 꼽으시면 바로 러닝이 되는 그런 개념의 솔루션이라 서비스의 중단 없이 확장할 수 있는 피처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까 저 리허설 때 잠깐 보니까 오늘 엑사로직 일라스트 클라우드 2.0이 발표가 됐다고 그랬는데 미국 현지에서 발표한 겁니까? 발표됐나요? 지금 어떤 시차가 있잖아요. 일단 네. 인터널하게는 이제 오라클 인터널하게는 한 달 조금
그 한 달 전쯤에 인터널 릴리즈가 됐고요. 네.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 인터널 QA나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나 벤치마크들을 통해서 그 오늘 이제 정식 릴리즈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것에 대한 내용을 듣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본사에서 이제 2.0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그 웹캐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각 나라마다 그 적당한 시간대에 지금 웹캐스트를 네. 발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토크쇼를 하는 건 아니죠? 예, 한국에서만 네, 네. 유일하게 이런 알겠습니다. 토크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0에 비해서 뭐가 좀 달라졌는지 좀 주요 피처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엔지니어드 시스템이 이제 엑사로직 같은 게 한 2년 정도 됐지만 사실 이제 엑사데이터를 통해서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해온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난리지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진화를 시키다 보니까 2.0에서는 성능이 굉장히 더 극대화되었는데 그 이유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좀 더 인텔리전트하게 이제 그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네. 그래서 오라클의 모든 솔루션에 이제 표준 플랫폼으로 그 엔지니어드 시스템이 이제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여기 보면 이 왼쪽에 그림 보면 이게 네. 엑사로직인데 그 가운데 정도 보면 오라클 VM이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뭐 이게 지금 현재 가상화 쪽이 좀 강화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가상화 2.0에서는 네. 이제 그 보통 이제 클라우드 얘기를 하시면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엑사로직 2.0에서 이제 가장 많이 피처가 추가된 부분이 버추얼라이제이션 부분을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서 쓸 수 있게끔 그 끌어올렸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주요 피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엑사로직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가상화 기술은 오라클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오라클 VM이라는 그 젠 기반의 그 가상화 솔루션을 그 가지고 그 엑사로직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피지컬한 머신하고 버추얼라이즈드 된 머신하고 성능의 오버헤드가 거의 없는 그 니어 네이티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 엑사로직이 새로 탄생하게 된 거죠. 네. 아까 그 뭐 모든 것이 좀 인텔리전트하게 융합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인텔리전트 융합된 어떤 사례랄까 그런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보면 그 오라클 엔진 그 미들웨어 스택에서 이제 엑사로직이 엔지니어드 시스템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키 피처 중에 하나가 인피니밴드라는 소고속 네트워킹 기술이 있습니다. 네네. 그 오라클의 이제 그 미들웨어 스택을 보면 중간에 이제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트래픽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트래픽들을 I/O 처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CPU나 I/O 바운드에 걸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로컬 메모리를 그 쓰는 것처럼 네. 그 인피니밴드에서 RDMA라는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그 RDMA라는 그 약자는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라고 해서 네. 기존의 통신 방법이 그 TCP/IP로 이제 소켓 버퍼에 대한 이제 카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리모트에 있는 서버에 메모리를 직접 억세스를 해서 네. 결과를 가져오는 형태의 기술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PU의 이제 잡에 대해서 인터럽션이 없고 하기 때문에 CPU도 굉장히 적게 쓰면서 빠르게 이제 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엔지니어드 시스템에 그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격에 있는 메모리를 네. 이제 직접 억세스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억세스하는 그 통로가 10G를 지원하는 인피니밴드니까 되게 빠른 거. 10기가라고 네. 얘기하면 좀 어폐가 좀 있을 그래요? 수는 있고요. 네네. 그 10기가는 이제 초당 10기가 bps로 이제 통신하는 TCP/IP 그 기술을 쓰게 되는데 네. 인피니밴드라는 거는 이제 초당 이제 40기가 bps로 그 인피니밴드의 전용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전용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RDM이라는 기술이고요. 네. 이런 인피니밴드를 이제
그 비즈니스 시스템에 이제 최초로 그 론칭을 해서 그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만큼 이제 네트워크 전용 네트워크 빨라진 네트워크 있으니까 네. 이런 인텔리전트한 RDMA 같은 것이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그 또 아까 현대자동차 아시아나항공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엑사로직에 엑사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네, 그것이 상당히 많이 좋은 평판을 얻었고 네. 그러면 국내에서 어떻습니까? 그 엑사로직과 엑사데이터를 같이 쓰는 데도 있나요? 어떤가요? 네, 지금 국내 레퍼런스 3개 중에 2개가 이제 그 엑사로직, 엑사데이터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라클에서는 엑사로직, 엑사데이터를 엑사트윈 혹은 엑사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엑사로직과 엑사데이터를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었던 인피니밴드라는 초고속 네트워킹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랬을 때 이제 약 한 3배의 OLTP 성능 향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아시아나에서 BMT를 했었는데 그 저희들 이제 엑사로직과 엑사데이터로 이제 BMT를 해서 좋은 밸류를 인정을 받고 현대자동차 이제 아시아나에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OLTP 성능이 3배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어떻게 개선됐는지 그 좀 성능 비교치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기존의 그 엑사로직 1.0에서 이제 2.0으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이제 성능이 극대화되었는지 보여주는 이제 성능 그 테스트 자료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엑사로직 1점대에서는 2배에서 한 3배 정도 일반적으로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엑사로직 2점대로 올라가면서 성능이 극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10배,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향상이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어차피 이 엑사로직 위에서 도는 것이 이제 구동되는 것이 기업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지 않습니까? 네.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또 얼마나 또 빨라졌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주제가 이제 그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온 엑사로직인데요. 그 오라클 엑사로직에 지금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돌렸을 때 얼마나 성능이 향상이 되는지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보통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소위 쉽게 얘기해서 패키지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 비즈니스 수윗에서 오더 투 캐시 업무를 돌렸을 때는 약 응답 속도가 3배 정도, 스케일러빌리티가 한 2배 정도 향상이 됐고, 피플 소프트에서 이제 셀프 서비스하고 FIN 업무 같은 걸 돌렸을 때는 3배, 응답 속도하고 스케일러빌리티가 3배, 5배 정도 좋아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다른 고객들이 이제 JD 에드워드나 뭐 ATG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쓰실 텐데요. 거기서도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성능 향상 수치인 2배에서 한 7배 정도의 성능을 향상시킨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그 약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이제 엑사로직하고 엑사데이터를 다 함께 쓰는 것을 지금 이게 모든 분야가 산업 분야가 함께 쓸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함께 쓰면 좋을 분야가 어디고 함께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업종별로 아니면 어떤 분야별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엑사로직은 그 모든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오라클의 모든 솔루션을 그 탑재하는 목표로 지금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용하는 용도별로 각자 구미에 맞춰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지금 보면은 나온 게 지금 엑사 시리즈가 아까 엑사 트윈이랑 엑사 로직, 엑사 데이터 또 있지 않나요? 엑살리스틱스 뭐 몇 개 이제 엑사 시리즈 제품들이 더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엑사 시리즈가 계속해서 더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들은 이제 본사에서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오라클에선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점차 이제 산업 분야별로 네. 그걸 이제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엑사데이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엑사로직, 네. 그다음에 엑사리스틱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분석 쪽이죠. 네네. 빅데이터를 쪽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걸로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빠른 트렌드에 이제 적합하게 네. 그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별로 분야별로 이러한 엔지니어드 시스템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한 뭐 3년 뒤라든지, 예? 3년 뒤, 5년 뒤쯤에는 어떻게 우리가 기업에서 우리 이런 거 할 거야 하면은 그거에 맞춤형으로 오라클에서 레고블록처럼 이런 거 엑사 시리즈 같은 것들을 몇 개를 딱 해가지고 구성한 거를 다 납품하고 그런 시대가 올까요? 그런 시대를 이제 만들려고 이제 오라클이 이제 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지금의 트렌드를 봤었을 때는 그 소위 지금의 시대는 이제 데이터 폭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그 빠르게 적응해서 이제 대응을 하려면 지금 고성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개념의 그 IT 환경이 네.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거 완전히 오라클 생태계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오라클 안에 그냥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오라클에서 이런 개념을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내세운 거는 그 오라클이 많은 분야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유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아마 다른 벤더사에서도 자기네들 제품에 한해서 그 이런 엔지니어드 시스템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각자 이제 강점인 부분에서 엔지니어드 시스템이 어느 게 좋을지 이제 고객들이 이제 선별을 해서 쓰게끔 되겠죠. 네. 자, 이 장표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네. 붐이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모든 분야를 네. 모든 분야에서 다 쓰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7만 개 이제 애플리케이션 커스터머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7만 여기 7만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예, 일단 그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요거의 의미는 오라클을 쓰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네. 드리는 거고요. 네. 이런 그 고객들이 이제 자기네 비즈니스 시스템을 저희 오라클 솔루션을 쓰는 고객들이 가장 빠르고 안정성 있고 좋은 IT 시스템을 만들려면 과연 어디로부터 그런 IT 인프라를 제공받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답을 주는 장표입니다. 네. 그 오라클은 이제 하드웨어, 네트워크, OS, 그 솔루션, 그 어플리케이션까지 전 영역을 다 다루고 있는 회사이고 각 그 키가 되는 핵심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최적으로 돌릴 수 있는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오라클밖에 만들 수 없다라는 게 그 주요한 메시지라고 그 전해드리고 싶고 기존에 이런 그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IT 인프라를 앞으로 빠르게 그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엔지니어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그 고려를 해보시는 게 그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그 국내에서 필드에 있는 분들 많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업의 그 실제 시장에서 이런 엑사 시리즈가 이런 어플라이언스 개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어떤 퍼포먼스 아니면 편리성 아니면 뭐 결국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비용 절감 어떤 거로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거가 가장 우리나라 고객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고 보시는지? 일단 컴플렉시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비즈니스 시스템들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 네트워크 제품은 어디, OS는 어디, 하드웨어는 또 서버는 어디, 솔루션은 또 어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어디에 문제인지 밝혀내서 서로
벤더끼리 또 핑퐁을 치기도 하고 그걸 또 운영 유지 보수하는 측면에서도 다 벤더들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방법들이 전부 다 제각각이고 각자 이제 그 베스트 그 레코멘데이션이 조금씩 그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고객들이 그걸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일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서 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컴플렉시티는 결국에 비즈니스의 리스크로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컴플렉시티를 가장 그 간소화해 주는 게 일단 고객들이 그 사용하면서 네. 크게 느끼는 베네핏이라고 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고객이라 하면 어떤 경영진도 포함되겠지만 네. 어떤 실제로 IT 관리자나 운영자도 포함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사실 그분들도 여기 뭐 우리 시청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는 워낙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Q&A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거 그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질문 잘한 분한테는 매번 이제 그 나중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경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영님, 그 다음에 스태프는 지금 그 여러분 지금 설문을 세션마다 설문할 거니까요. 설문 응해 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해서 좋은 분 경품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요. 노지영님, 기존의 엑사로직 1.0을 사용하고 있다면 엑사로직 2.0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할 경우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요? 패치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엑사 서버 내 하드웨어 교체까지 필요하게 되는지. 네,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드웨어 교체는 그 필요 없고요. 일단 오라클의 엔지니어드 시스템의 패치는 그 기존의 이제 패치 방식하고 약간은 다릅니다. 그 엔지니어드 시스템이 이제 본사에 다 그 가지고 있고 테스트할 장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패치가 나오더라도 그 하드웨어, OS 각 제품의 이제 환경을 다 구비를 해서 그 패치가 문제가 없는지 미리 검증까지 다 한 상태로 나오고 실제는 버전 같은 게 이제 엑사로직의 버전이 올라가는 경우에 그 PSU라고 해서 그 업데이트 셋이 나오게 됩니다. 서버의 커널 패치라든지 그 네트워크 뭐 펌웨어라든지 스토리지의 펌웨어, OS, 솔루션 등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 패치를 그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그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업그레이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오라클 엔진 그 ACS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고객들이 이제 안전하게 그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엑사 시리즈 같이 이렇게 엔지니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업그레이드 패스가 되게 앞으로 더 간편해질 것 같은데. 네. 뭐 엑사 시리즈뿐만 뭐 엑사 데이터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런 형태의 제품들은. 일단 이런 그 제품들은 오라클에서 이제 그 포커스에서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그런 마이그레이션 패스에 대해서 미리 다 테스트를 해서 툴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종트님, 오라클 DB가 향후 IT님 칩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엑사로직의 경우 특정 하드웨어 브랜드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거나 안 할 계획이신지요? 일단 오라클에서는 그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하드웨어가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 엔지니어드 시스템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 서버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처럼 이제 서버는 어디 네트워크 장비 어디 이렇게 해서 조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약간 질문의 포인트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분께서는 지금 이분께서의 관점은 이제 오라클 엑사로직은 결국 빅데이터 시대에 처리해야 할 양은 많고 처리 시간 단축되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아닌가. 아까 말한 컴플렉시티 꼭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그죠? 네. 빅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컴플렉시티를 엄청나게 주어지는 게 빅데이터 아닙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IT 운영자들한테. 네, 비정형 데이터. 네. 예. 엄청난 지금 그 새로운 챌린지를 주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이번에 그 커멘트에서도 저 공감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안순규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엑사로직은 기업의 크리티컬하고 다양한 워크로드의 통합을 가져오게 만들었는데 기존 1.0에 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오라클 패브릭 및 서비스 관련 부분의 결합이나 선택적으로 축소나 확장의 용이성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2.0으로 올라가면서 그 네트워크 파티셔닝까지 그 가능하게 됐고요. 그 인피니밴드 이제 그 VLAN이라고 해서 그 조각조각 이제 그 멀티 테넌시에 맞게끔 네트워크까지 같이 구성할 수 있는 피처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의 시스템별로 멀티 테넌트 시스템을 쉽게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멀티 테넌시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시대에 거의 디폴트 같은 느낌이 예. 들어요. 그죠? 네. 김태준님, 엑사로직에서 SMB 대상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제품이 경쟁사에서 나오는 중인데 옵션들이 강점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오라클은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차별점은 무엇인지요? 일단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가장 먼저 한 회사는 오라클이고요. 그 타 벤더에서 일단 지금 이 시장이 그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벤더에서도 이런 엔지니어드 시스템 시장에 지금 뛰어든 거라고 보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차적으로 그 타 벤더에서는 아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정말 인텔리전트하게 인테그레이션 된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이제 그 베스트 브리드를 모아서 조립해서 이제 납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 오라클에서 제공을 하는 그 퀄리티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거를 제가 이해하면은 타 벤더는 예를 들면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PC를 네. 용산에서 이렇게 조립형 PC를 만든다면 네. 오라클 같은 경우는 CPU 서버 네트워크 그런 걸 연구를 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예 그 출시하기 전에 성능이라든지 최적화 같은 것들을 다 해서 네, 맞습니다. 내는 거 뭐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막 여러 가지로 잡다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네. 한 가지로 해서 딱 어떤 라인업을 사실 그 뭐 데이터베이스하고 와스하고 뭐 이런 하드웨어 이런 것들 다 갖춘 또 벤더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다음에 김창권님 저장해야 할 데이터가 급증하다 보니 중복된 자료와 불필요한 자료도 늘어나 관리가 너무 힘든데 데이터 관리에 좋은 해법이 있는지요? 이 부분은 아마 데이터 음, 쪽이라서 음, 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스토리지 쪽에 네. 그 자문을 좀 구하시는 게 좀 바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김태준 질문에서 네. SMB 쪽 있지 않습니까? 네. SMB 쪽에서 이런 엑사로직 이런 것이 SMB하고 궁합이 맞는 건지 이런 시스템들이 SMB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 네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네. 네네 그런 쪽에 아까 장표에서도 보셨듯이 그 엑사로직에 보시면 이제 워크로드에 다양하게끔 그 에이스 렉부터 풀렉까지 멀티렉까지 이렇게 그 다양한 모델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경우에는 작은 그 워크로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에이스 렉 8분의 1 렉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좀 규모가 조금 크다 그러면 이제 하프렉 좀 더 크다 그러면 이제 풀렉 이 풀렉도 부족해서 이제 전사 혹은 시스템으로 한다 그러면 네. 멀티렉 뭐 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이제 뭐 8분의 1력 같은 경우에 네. 실제로 그런 이제 중견기업이 쓸만한 어떤 그 경제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견기업으로 내려갈수록 네. 그 경제성 같은 것들은 어떤지. 일단 전체적으로 티슈 관점에서 보면 그 유지 보수 부분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오라클에서 전부 다 그 취급하는 서버서부터 그 솔루션까지 다 하나의 공통된 인터페이스로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이제 특징적인 게 하나가 기존에
그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통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벤더사에다 요청을 하게 되는데 네. 원벤더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런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다른 케이스랑 달리 좀 더 오라클 내에서는 프라이트를 좀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되고 일단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다 통일 표준 오라클의 표준 플랫폼이기 때문에 오라클 서포트 쪽에서도 이미 그런 똑같은 시스템이 있고 똑같은 환경에서 미리 문제를 검증하고 해결한 테스트된 그 패치가 나가기 때문에 네. 그 쓰는 데 있어서 오히려 질 높은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그 서비스를 받아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다음에 유원조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반 개발자들이 엑사로직의 인피니밴드 API를 사용하면 훨씬 더 속도가 좋은 RDMA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API가 일반인들에게도 오픈이 되어 있는지요? 예, 그게 이제 엑사로직 2.0 때서부터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 2.0에서 보시면 그 자바 이제 7서부터 RDMA 관련된 부분들이 인피니밴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바 API로 표준으로 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바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그 API를 이용을 해서 그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이님께서요. 조금 번외인 것 같은데 오라클 슈퍼클러스터 시스템도 국내 레퍼런스가 있는지요? 아, 슈퍼클러스터는 이제 엑사 로직과 엑사 데이터의 이제 좋은 점만 뽑아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레퍼런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그 엑사로직하고 엑사데이터 같이 쓰고 있는 현대자동차라든지 네. 아시아나항공은 슈퍼클러스터는 아닌가 보죠? 어떻게 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슈퍼클러스터가 나오기 이전에 같이 쓰고 그 있는데. 시기였기 때문에 네. 일단 엑사 데이터랑 엑사 로직이 우선적으로 얘기가 됐었던 거고요. 또 슈퍼클러스터의 용도는 이제 하나의 렉에서 네. 엑사 로직과 엑사 데이터를 이제 같이 쓰고 싶어하는 이제 고객들에 대해서 많이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DB하고 이제 미들웨어 스택은 아이솔레이션 해갖고 분리를 해서 쓰시잖아요. 그런 부분으로는 이제 엑사 로직, 엑사 데이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영식님, 지금까지는 내부적 성능 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엑사로직이 주변 장치와 연결되기 위한 피처를 즉 네트워크와 백업용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사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그 엔지니어드 시스템으로 그 엑사 로직이 그 딜리버리가 되면 그 텐지 네트워크 환경에 이제 고객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텐지 네트워크로 그 엑사 로직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인피니밴드 스위치는 이더넷과 인피니밴드를 이제 브릿지해주는 그런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엑사로직에. 네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때 이제 텐지 네트워크에 붙어서 네트워킹을 하게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인피니밴드로 40기가 bps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백업 얘기를 많이 하시면 이제 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엑사로직에는 센 네트워킹이 네트워크 서버가 전혀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 센 네트워크를 이제 그 백업망을 따로 구축하신 경우에는 그 미디어 서버라는 거를 별도 중간에 하나 두셔야 되고요. 그 미디어 서버는 엑사로직과 그 인피니밴드로 통신을 하고 그 미디어 서버는 다시 이제 그 센 네트워크 그 백업망에 이제 연동이 돼서 그 센 스토리지에다가 이렇게 부을 수도 있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백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다음에 갑자기 떠오른 건데 나중에 엑사 백업 같은 거 안 나와요? 글쎄요, 그 운영 사실 측면에서 운영에서 백업이나 생각해 아카이브는 되게 보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생각해 보면 네. 그런 용도로 전용으로 좀 나오면 오히려 좀 편리할 텐데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 갑자기 아이디어 떠나요. 네. 이분 좀 박영신 주면 엑사 백업 같은 건 안 나오나 해가지고. 자, 최경환님 현재
KT BIT에서 클라우드 환경에 엑사로직을 적용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BIT 관련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BIT가 뭔가요? KT BIT. 네. BIT. KT BAT에서 지금 엑사로직으로 하고 계신가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 제가 엑사로직 팀인데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 음. 제가 알기로는 이제 KT에서는 지금 오라클 VM 환경에서 뭔가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만약에 엑사로직을 쓰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저희를 초대를 해주시면 네네. 가서 뭐 세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시 47분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10분간 브레이크 한 다음에 두 번째 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처음에 보셨던 동영상 보시면 그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비즈니스 시스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트래픽과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오라클 솔루션 중에 이제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그 하드웨어서부터 그 소프트웨어까지 인텔리전트하게 통합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 비즈니스 시스템이 건강하고 헬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세션 또 여러분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매 세션마다 선택을 해가지고 나중에 경품을 보내드리고 할 거고요. 나중에 발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 여기서도 저희가 설문 응해주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경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1시 50분이니까요. 10분 뒤에 2시부터는 오라클 전체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제 또 자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도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자동화 시킬 건지. 어쨌든 간에 요새 IT 트렌드는 복잡한 것을 좀 단순하게,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거를 우리 같은 IT 하는 분들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일일이.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베이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자동화할 거냐, 그런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0분 쉬니까요. 좀 잠깐 볼일 보시고 이렇게 먹을지 않은 커피 옆에 딱 하나 놓아줘가지고 시원한 음료수 놓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분 뒤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